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수요일 선거권의 혼술입니다. 마침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에서 몇 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정치과 관련한 말씀을 드렸고, 또 박근혜 마케팅이 곳곳에서 시작이 되고 있지만 박심이 과연 실렸는지 그 부분은 의구심이 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신뢰할 수 있는 공개적인 첫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쓴 서신, 국민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유영하 변호사가 들고 와서 국회 정론관에서 공식적으로 국회 출입기자들이 모여있는 국회 정론관에서 옥중 그 서신을 공개를 하면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현재 한기안 대표가 이끌고 있는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범보수와 태극기 세력 전부 다 힘을 합쳐서 좀 국민들의 어려움에 빠지는 국민들을 좀 위해서 좀 힘을 다 합해달라, 나도 같이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좀 해석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지금 집권 세력 무능하고 또 여러 가지 신뢰를 잃은 국정 능력을 상실한 집권 세력의 폭정을 좀 총선을 통한 승리를 위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좀 막아달라, 그래서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을 좀 구해달라,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40여일 남은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유영하 변호사가 읽은 겁니다. 대독을 했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신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서로 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지만, 이것은 보수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이것은 미래통합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기안 대표가 이끄는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보수 세력이 통합을 했지만은 일부 세력이 지금 아직 합류를 하지 않고 있죠. 특히 어제 자유공화당이 출범을 했습니다. 자유공화당은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이끌고 있던 우리공화당과 또 이 강장의 민심, 강화문 강장의 민심을 대변한다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만든 자유통일당, 이 두 당이 합해서 자유공화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친박의 자장이었던 서청원 의원이 상임 고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공화당이 박심을 대변하는 당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통합당, 미래통합당과 자유공화당은 서로 결을 달리하면서 좀 따로 가다가, 물론 선거연대 이야기도 있지만 일단은 따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그렇다면 태극기를 들었던 세력은 우리공화당, 그리고 이 강화문의 민심을 대변한다는 자유통일당, 이거죠. 그러니까 두 세력이 합친 자유공화당. 이렇게 되면은 자유공화당도 미래통합당에 흡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사실상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영하 변호사는 그동안 여러 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하면서 TV에 출연도 하고 했죠. 그렇지만은 그때는 한기안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박심이라고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TV에 출연하는 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허락을 받았다, 이 정도 이야기했는데, 오늘 나온 것은 정식 메시지입니다. 정식 메시지고,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천일 넘게 옥중에 있으면서 첫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를 한 겁니다. 서신까지 공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유공화당, 어제 창단을 한 자유공화당이 나중에 통합당이 공천 과정에서 낙천하는 사람들, 이삭죽기를 할 것이다. 그러면 또 보수가 또 분열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변수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집권 세력에서 총선 직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든 석방을 해서, 사면이 안 되면은 형집행정지로 해서 석방을 해서 보수 분열을 노릴 것이다, 그런 분석도 여전히 유효했는데, 그 변수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지금 보수 통합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이 부분을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신에서도 간간히 나오는데 일단 태극기 본인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거의 3년 가까이 매주 토요일 날 나와서 고생을 한 그 태극기를 들고 그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외친 그 사람들에 대한 이 미안함,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를 줘야 되겠다는 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계속 이합집산에 이런 표현도 있었죠. 정치권 이합집산에 실망감도 있었다. 그러니까 보수의 이합집산에 실망감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지금부터 기존 거대 여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 상황이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코로나 사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너무 특히 대구 경북에서 뭐 4,000명이나 이렇게 확진자가 나와서 가슴 아프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수습할 능력이 없으니까는 보수 우파가 다시 뭉쳐서 그동안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보수 우파가 다시 뭉쳐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선이 중요하고 총선에서 보수 우파가 다 일치 단결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이죠. 그 전에 물론 뭐 조국 사태나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런 문재인 정권의 실정 또 민낯 이런 것도 다 구치소 안에서 다 어떤 편지를 통해서 지지자들의 편지 같은 걸 통해서 다 봤을 겁니다. 그래서 선택 끝에 고심 끝에 나온 선택이 일단 보수 대통합하라, 이런 옥중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가뜩이나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무능함을 보여주는 문재인 정권, 그리고 그 전에 또 아직 미완으로 끝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것 때문에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 상황에서 4.15 총선이 치러진다면 지금까지 예상이 됐던 그런 구도와 완전히 새로운 구도가 펼쳐져서 이번 4.15 총선이 실시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송문근의 혼술이었습니다.